강남 구평 50억 시대가 개막이 됐다. 이 얘기 들으시면 어떤 실거래가 어느 단지에서 이런 게 나왔는지 감이 오시나요? 서초구 반포에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강이 보이건 안 보이건 간에 40억에서 50억 초반으로 실거래가가 마구 튀어나오고 있는데 34평이에요. 50억이고 돈 주고 사도 되는 거 맞나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산 세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별로 할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물어보셨으니까 하면 4억짜리 차 사도 됩니까?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저는 안 살 거예요. 왜냐면 감가가 크니까 사자마자 한 30% 빠지고 3년 갖고 있으면 절반 빠져가지고 중고차값 생각해보면 살 필요가 없는데 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사시는 분들이 전 재산이 4억이겠어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쯤은 그냥 지나가다 마이쮸 하나 사 먹는 기분으로 그분들 아마 사실 거예요. 그런 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포에 한강이 보이든 안 보이든 40억이 넘는다. 한강이 보이는 집이 뭐 50억이 넘게 거래가 됐다. 이게 큰 평수도 아니고 국평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죠. 세상에 주택을 소비하는 관점이 약간씩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택하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결혼을 해서 애를 놓고 애를 잘 키우는데 애 학교 다니기 좋은 데가 더 좋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출퇴근도 좋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조합된 동네들 위주로 가는 게 그동안의 모습이었는데 요즘 하도 애를 안 낳으니까 애 안 낳는 분들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애를 안 낳으면 방 3개도 넓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방 3개 좀 좁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애 안 낳는 분들이 방 3개만 있으면 된다 생각을 해보셨을 때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용자산이 요만큼이었는데 뭐 굳이 뭐 50평 60평 갈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신축에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뭐도 해주고 하는 신축 아파트에 30평대 중에 최고 좋은 데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겠죠. 이런 비슷한 분들이 또 어디에 있냐? 한강변에 꽤 많이 있는데 흑석동에 가시면은 아크로 리버하임이라는 단지도 그렇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한강이 워낙 잘 보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의 가격은 강남보다 훨씬 비싸죠. 강남의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다 보면 사람들이 요즘에 한강 조망이라는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있구나. 사회상이 뭔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주력은 아닌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입니다. 이런 거에 더 넓은 관점이 뭐죠?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떻게 동물이 집안에서 크냐 이런 생각을 하는, 저는 지방 출신이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도 서울에서 집에서 키우는 분들, 그때 애완동물이라고 그랬죠.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그때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못 보고 자랐지만 서울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점점 애를 낳는 사람들이 이제 부유층 같은 이미지, 실제 부유층인 것 같다는 생각들이 좀 들고는 있지만 애를 많이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 하나의 움직임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고 현실을 중시하는 분과 대대손손 이끌어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신 분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누굴 죽이고 안 죽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쪽도 가는구나 아닌 쪽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국평 33평 34평에서 50억이 말이 되냐? 한 1억 4천쯤 되죠, 평당가가? 1억 4천쯤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 뭐 1억 4천 될 수도 있지. 아까 40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이 한 3억 정도 번다고 치면 한 13배쯤 됩니다. 소득의 13배 정도 되죠. 고소득 직장을 다니시는 맞벌이 부부가 3억쯤 버는데 40억짜리 집 못 살 게 없잖아요. 그분들이 다른 동네에서는 방 4개짜리 50평을 소비하고 있는 거겠지만 애가 있는 분들은 방 4개짜리 소비하는 거고 애가 없는 분들은 한강 잘 보이는 비싼 집 소비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때 썩 비싸지가 않다. 썩 비싸지가 않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 얘기했었잖아요.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신입사원 연봉 9,450만 원이었나요? 둘이 결혼하자마자 1억 9천 아니에요? 거기다가 KBS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곱하기 10만 해봐도 19억이네요. 이제는 신입사원끼리 결혼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19억짜리 집은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들이 올라가죠. 그런 집들이 어디냐? 잠실에 가락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20평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정도 금액까지 가잖아요. 와 미쳤다 뭐 이상하다. 아까 다른 분 유튜브 잠깐 켜놓고 봤었는데 어떤 분들은 항상 한국 부동산 시장 이상하다고 말한다면서요.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직장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대한민국
요 5,200만 나라에 비해 대기업의 사이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연봉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이 소비하려고 하는 그쪽 가격대가 좋아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뭐냐? 그런 분들이 누구는 결혼하고 누구는 애를 낳고 누구는 애를 안 낳는다고 치면 애를 안 낳는 분들은 계속 그런 걸 소비할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고 누군가는 애를 낳고 옛날처럼 산다 그러면 그쪽도 소비될 거고. 근데 그랬을 때 문제는 중간이 빕니다. 중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키예요. 각각의 이유가 있으면 가요. 근데 각각의 이유에서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수요가 매우 약해질 수 있다. 그게 아무리 강남 할아버지여도 수요는 약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강남이 이럴 지인데 다른 지역은 어떻겠어요? 저희가 노도강 이야기 잠깐 나눴었는데 이런 식의 움직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진짜 애매한 것들은 진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